삼시세끼 쌀밥만 먹으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굉장히 초과하기가 쉬운데요.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130g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좀 기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당분이 정제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체는 서서히 올라가는 혈당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서서히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운반해 주기 위해서 서서히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각종 장기들에게, 조직에게 서서히 보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다 안전합니다. 자, 문제는 정제된 형태, 흰 쌀밥, 흰 빵, 흰 밀가루로 만든 면이나 라면, 국수, 떡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이 분해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혈당이 빨리 상승하면 인슐린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고혈당이 되면 인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슐린들이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몸에 당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천천히 보내지를 못하고 일단은 저장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급하게 저장하는 곳이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간에서는 이것을 또 지방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생기는 것이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게 되면 이제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으로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저혈당이 되면 나 당 떨어졌어, 어지러워 하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당분을 빠르게 상승하는 모든 음식들은 인체와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아요. 수개월, 수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슐린이 잘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둔해진다, 저항이 생겼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당분을 몸에서 필요한 곳에 이동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게 되는 상태,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췌장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한마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너무나 자주 단 걸 먹으니, 당분을 먹으니 너무나 자주 일을 하게 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하고 무리를 해서 점점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당분이 이동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전에 의해서 저혈당, 그 다음에 고혈당, 지방간, 당뇨 전 단계, 당뇨병, 고지혈증 다 이 회로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너무 흰 쌀밥 위주의 식사를 3끼 이상 하게 되고 또 밥, 빵, 면, 떡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바로 이 회로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고지혈증, 지방간, 저혈당, 당뇨병 모두 다 같은 고리 안에 있고 고혈압도 여러 기전들이 있지만 지나친 당분 섭취로 인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까지 포함해서 이 증상들이 있는 분이라면 현재 내가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든 흰 쌀밥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을 보면 공장식 축사에서 자라납니다. 그 말은 자유로운 원래 초원에서 소는 풀을 뜯어먹고 자라야 건강한 소가 될 텐데 전 세계가 이제 고기 가격이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 이유는 소나 돼지를 굉장히 증량을 시켰고 또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에서만 두면 이렇게 고기 값이 좀 싸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사,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풀을 먹어야 되는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약 1.2에서 1.5배까지 몸무게를 증량을 시켰습니다. 자,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인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는 풀을 먹고 원래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에서 영양소를 다 소화시켜서 얻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옥수수는 곡식입니다. 옥수수를 먹게 되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 소를 빠르게 살찌게도 하지만 이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인해
몸에는 굉장히 염증 반응이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체도 역시 오메가3와 6의 지방산의 비율에 따라서 염증이 줄기도 하고 염증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3와 6의 비율이 이상적인 건 1대1, 오메가3와 6가 1대1의 비율에서 1대4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토피나 알레르기, 다양한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오메가3에 비해서 6가 1대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소가 옥수수를 먹게 되면 소에 들어있는 그 살코기 옆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오메가6의 비율이 무려 1대 100까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는 소도 역시 염증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염증 덩어리인 살을 먹게 되는 거죠. 염증을 먹으면 인체가 영양으로 인식을 할까요? 염증 상태의 소고기를 먹게 되면 그냥 질병에 걸린 동물의 살을 먹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같이 염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는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먹고 싸고를 반복합니다. 자, 먹고 싸고를 반복하면 이 소 자신의 배설물에 의해서 몸이 오염이 되겠죠.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몸이 굉장히 더럽혀질 겁니다. 또 질병의 유병 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육 환경에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방목 환경이 원산지가 잘 이렇게 공개된 좀 가격이 좀 비싼 이런 살코기가 아니라면 공장식 축산과 또 염증 상태의 항생제를 많이 먹은 동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줄이시거나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도저히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 총 칼로리의 5%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거의 자연 식물식,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단백질은 5% 이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채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채식을 해봤는데요. 저 도저히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영양과 해독의 원리, 건강의 원리로 잘 조율을 하자. 왜냐면 그래야 인간관계도 하고 저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먹습니다. 가끔 먹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지나치게 막 사 먹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고 모임 때 고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저도 먹습니다. 먹고 다음날 또 좋은 음식들로 식물 위주의 음식으로 또 해독을 합니다. 또 여러 방법으로 해독해야지 또 굶기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해독에 관련된 활동들을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조율을 할 수 있다면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